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터키와 그리스가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터키가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신인근의 국방TV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 안보정세, 그리고 국방 문제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터키와 그리스가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문과 에르도안 유유상종 같습니다. 자, 터키가 26일부터 그리스에 군사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입니다. 바로 어제 8월 28일 그리스 공군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드던 시점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쩌면 더 위기가 더 고조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터키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거의 30여 대에 달하는 F-16CD 전투기를 동원해서 에게해와 지중해 일대의 그리스 영공을 무려 70차례 가까이 침범했다. 터키 전투기들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그리스 영공에 불법 침입했으며 이들의 영공 침입을 막기 위해서 소우다, 스키로스, 림노스 공군기지의 F-16CD 전투기와 미라지 2000-5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 대응했다. 라고 그리스가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스하고 터키는 나토 국가면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스와 터키는 3000년을 넘게 원수지간처럼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이죠. 바로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황제, 그 시절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터전으로 했던 이 터키, 그제 이제 페르시아가 소아시아까지 영역을 넓혀서 그렇게 했죠. 이 터키와 그리스는 이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되었고, 그리고 터키까지도 투르크가 이제 동로마 제국,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투르크가 이제 멸망을 시키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20세기 초반까지 이어내려오면서 계속 그리스와는 거의 원수지간처럼 지내왔다가 자유민주주의, 즉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미국과 동맹이 되었죠. 그리고 서방 세계와 같이 하나로 엮여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와 일본처럼 터키와 그리스도 서로 간에는 지금도 해묵은 감정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전투기 30대를 넘게 동원해서 70차례 가까이 영공을 지금 침입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뭐냐? 지금 터키가 그리스 공군에게 제발 한 대만 쏴라. 제발 한 대만 쏴줘라. 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대만 딱 쏴주면 바로 반격하고 완전히 그냥 공중전 에게에서 한번 벌어지고 까짓 진행되면 전면전도 한번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내 정치를 타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독재자 에르도안의 그런 속내가 보이는 도발 같습니다. 자, 수십 대의 전투기가 얽히고 설킨 일촉즉발의 에게해입니다. 일단 그리스 공군 전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F-16CD 전투기 154대가 있고요. 아주 공군력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라지 2000, 5 전투기 42대, 이 전투기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전투기가 무려 한 200대 정도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공군이에요. 그리고 F-4E 34대가 있는데 우리도 F-4E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터키도 있어요. 한국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결국 미국이 군사력을 만들어준 나라다라는 것을 터키, 그리스, 우리나라를 보면 거의 지금 전력이 비슷해요. 이 터키와 그리스의 이 F4는 우리 F4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 아주 우리는 사실 파바이라고 강력한 공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플랫폼 정도로만 쓰고 있지만 여기는 꽤 괜찮은 전폭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공군은 미라지 2000 42대, 그리고 F-4E 34대, 그리고 F-16 154대, 그리고 브라질 항공기에다가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갖다 붙인 EMB 145 조기 경보기 4대 이렇게가 있고요. 터키 공군 F-16 CD형 240대, 그리고 F-4E 49대, 그리고 E-7A, 이거 우리 E-737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조기 경보기 3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터키 공군이 약간 우세하지만 그리스 공군도 뭐 크게 뒤진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질적인 어떤 그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능력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터키가 에게해에서 그리스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데 제발 미사일 한 방만 좀 쏴줘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터키가 갑자기 왜 이러냐? 이스탄불 시장 선거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당인 에르도안의 여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터키의 수도는 아니지만 터키의 최대의 도시 아닙니까? 거의 뭐 터키의 상징이죠. 여기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여당이 깨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장으로 야당인 공화인민당 에크렘 이마모올루 후보가 에르도안의 최측근이자 정권 2인자로 평가되던 집권 여당의 정의개발당 비날리 이올드름 전 총리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르도안이 이거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요구를 해서 재선거를 또 석 달 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선거, 즉 두 차례 선거 모두 에르도안의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 선거는 54대 45.5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차이가 났으니까 꽤 큰 차이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에르도안 말로는 뭐 듣보잡 아주 무명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전 총리가 정권 인자 에르도안의 최측근이 진 겁니다. 그것을 에르도안이 얼마나 독재자인가 하면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임명 못한다, 다시 해라. 어떻게 저런 놈에게 우리 전 총리가 질 수 있단 말이냐, 다시 해라 해서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의 동부 지역에 당연히 쿠르드족 계열의 또는 쿠르드를 지지하는 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 어떤 그 지자체장으로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다시 해. 이런 식으로 에르도안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여 년 동안 에르도안이 엄청난 독재를 해왔는데 그 독재에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르도안이 콘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콘에 몰리고 있는 것을 완전히 가속화시킨 것이 반미 정책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에르도안하고 계속 충돌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들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F-35를 팔 수 없다라고 해서 F-35 자격 그 파트너국에서 축출시켜버렸죠. 그런데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에르도안은 바로 그저께 다시 S-400 2차분을 또 들여왔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도 알죠. 미국하고 이렇게 등을 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일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미국이 좋든 말든 싫든 좋든 간에 미국하고 등을 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 지구촌에서 어떻게 미국과 등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미국이 딱 찍어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친미 국가와 반미 국가의 GDP 차이. 이것을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듯이 친미 국가와 반미 국가의 이 어떤 국부의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극빈 국가냐 아니면 선진 국가냐 딱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든 중남미든 아시아든 어디든지 중동이든 어디든지 다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국민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 터키의 반미 독재자 에르도안의 위기입니다. 터키는 이 에르도안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아주 독재를 해왔고 그 파퓰리즘 정책을 해왔는데 아시아 대륙,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의 터키, 동쪽 끝의 대한민국, 서쪽 끝의 터키의 지도자 에르도안, 동쪽 끝의 대한민국의 지도자 문재인, 완전히 데자뷰를 보듯이 똑같은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에르도안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군부 쿠데타를 시도한 것을 제압을 했죠. 2016년도. 그것을 구실 참아서 정적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고 있었음에도 말 안 했다라는 죄로 지금도 잡아가두고 제거하고 숙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동쪽 끝에서 열리고 있는 적폐청산몰이하고 비슷한 행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하죠, 이제는.
극렬 지지층을 이용해서 분서갱류 여론 조작을 합니다. 분서갱류. 과거에 진시황제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을 규탄하는, 비판하는 책들, 신문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댓글 여론 조작.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또 어딘가에서 또 좌표를 찍죠. 찍어서 또 여기에다가 또 반대글을 뭐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엄청나게 또 반대글을 또 달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처럼 또 과거에 드루킹 같은 그런 그 봇을 사용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처럼 지금 조국 힘내세요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딱 또 뭐 좌표를 찍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론 조작을 하죠. 조국 힘내세요가 지금 검색어 1위가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입니까?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색어 1위에 올린다. 이 여론 조작이죠. 전형적인 여론 조작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편중 회전문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 똑같죠.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반미를 합니다. 반미. 그리고 반시장 정책, 그리고 반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과도한 확대 재정을 합니다. 빚을 많이 내서 민족주의,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좋아합니다. 야, 그래 그리스 저 자식들 꼴보기 싫어. 확 때려버리자. 우리가 왜 미국의 밑에 서야 되냐? 우리는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투르크 제국이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야. 우리가 왜 남 밑에 서야 되느냐? 이렇게 민족주의를 자극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는 저런 놈들 밑에 들어가서는 안 돼. 독자적으로 하자.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리라화가 8개월 새에 40% 폭락했습니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15%를 돌파했습니다. 자, 경제위기론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IMF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좀 해봐 라고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한 것을 에르도안은 거부합니다. 왜? 미국이 조정하는 IMF의 돈을 받으면 우리는 미국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건 안 된다 라고 지금 이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터키가 미국의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IMF 지원을 거부합니다. 참네. 그러면서 국민들을 또 결집시켜야 되니까 그래 우리도 보니까 저쪽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우리 형제 국가잖아. 거기 보니까 일본하고 자꾸 감정 자극하고 관계토 대항함하고 뭐 피원 초계기하고 그 감정 자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어가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전투기 띄워. 야 어떻게든지 그리스를 자극해서 미사일 한 방 맞아라. 이거 아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라는 작전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지구 반대편의 오마주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와 지소미아 파기 정말 잘한 일이야. 너무 멋있어. 일본하고 우리가 무슨 정보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일본하고 무슨 정보를 주고받는단 말이야. 저 원수 같은 놈들하고. 이런 식으로 막 자극을 하죠. 그러면서 반일 감정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독도 수호 훈련 또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사상 최대의 전력을 동원해서 일본은 자극합니다. 제발 일본 반응 좀 해줘. 반응 좀 해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반응 좀 해줘.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한 번만 좀 붙자. 우리 한 포 좀 제발 좀 쏴줘. 이렇게 지금 자극을 합니다. 근데 뭐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 일본이 여기에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작전은 지금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떨어지고 있는 지지도를 끄집어 올려서 또는 붙잡아서 계속되는 반미 행각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이 정책들을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핵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 왜 반일 선동에 열올리냐. 지금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웅동학원 뭐 일가의 참 정말 황당한 그런 축제 그리고 부동산 펀드 투자 완전히 마치 자기는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정말 자본주의의 최고봉을 찍는 그것도 자본주의 나쁜 점의 최고봉을 찍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맞다면. 그리고 후보자의 딸 이 입시 관련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제 아들에게, 지금 제 막내는 또 고3이에요. 지금 제 막내는 정말 아빠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도 스펙을 맞춰준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학생부 종합 수시 전형을 치지 못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막내 아들에게 너는 학생부 종합으로는 갈 수가 없다. 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정시로 하든지 학생부 교과로 하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에게 이만큼의 스펙을 맞춰줬다는 거 아닙니까?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운 스펙을.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 참 나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어떻게 한 페이지도 제가 우리 아들에게 스펙을 쌓기 위한 작업을 도와주고 조언해 준 게 없으니까 뭐 이런 나쁜 아버지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버지들 다 이렇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고 하다 보니 자식 일에 이만큼 신경 쓸 수가 없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나갈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앞에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일본이 우리 경제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있는 이 조국 이런 건 문제 아닙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웅동학원이다, 뭐 딸 입시다 이런 거는 봐주세요. 검찰개혁 해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는 뭘 잃냐? 미국의 신뢰, 미국의 동맹관계의 훼손을 극단적으로 지금 잃어가고 있죠. 바로 에르도안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실패한 독재 정권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까 터키의 에르도안이 했던 정책들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조금 이따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숙청하죠. 경제개발이다 뭐다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그것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극렬 지지층 중심의 댓글 여론조작을 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 뭘 힘내요? 그게 어떻게 여론의 다수입니까? 그게 어떻게 검색어 최상단에 올라가야 됩니까? 여론은 조국 반대한다가 다수인데. 극심한 편중 회전문 인사정책 마찬가지죠. 친문 아니면은 그 어떤 요직도 맡을 수 없다. 지금 뭐 여권 내에서도 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민족주의를 내세운 친북, 반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미, 친중 정책으로 국제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확대 재정, 그리고 파퓰리즘 남발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실업률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집 한 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한 게 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제 기억에 강남에 그때 종합부동산세에서 6억 넘어가면은 너무 고가의 주택이다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지금 6억짜리 집 비싸게 생각되십니까? 비싸게 생각 안 되죠. 그때는 6억짜리 아파트다. 충격적으로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불과 10년 전의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노무현 시대였습니다. 아파트 값을 2, 3억, 4억 하던 아파트 값을 10억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금은 20억, 30억이 넘어버렸죠. 여러분들 이제 저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집니다. 이렇게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실업률은 폭등하죠. 52시간 근무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최저임금제를 너무나 과도하게 올려놓아서 고용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자영업자,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터키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생양이 필요하죠. 터키는 그래서 그리스를 자극해서 제발 미사일 한 방 쏴줘. 여기는 일본을 자극해서 제발 포탄 한 발만 좀 쏴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내 정치를 위해서 대외 도발에 동원된 군대,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단에서 한쪽은 서쪽 끝에서 전투기를 동원하고 한쪽은 동쪽 끝에서 군함을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터키 전투기들은 야, 그리스 놈들 만만하니까 한 붙어볼만 하잖아. 돌격! 할 수 있지만 우리 군함은 뭡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상대가 됩니까 지금? 우리 해군이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해군이 일본 해군에게, 해상자위대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올려드렸습니다. 붙으면 30분 내에 우리 해군은 이번에 동해 수호 훈련을 했던 이 해군들은 30분 내에 전부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그 바닷속에 들어갈 뱃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없겠죠. 자기 아들들은 어떻게든 전부 유학 보내고 군대 안 가고 지금 이따위 짓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서 만약에 이번에 장관 임명 안 되면은 두고 봅시다. 과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대 갈지 안 갈지. 지금 5차례나 군 연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군 면제했는데 제가 살을 20kg 감량을 시켜서 군대 보냈습니다. 제 둘째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떠한 도움도 주는 한 페이지 스펙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이 학생부 종합은 안 된다 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보통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그런 호사를 누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해온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장병들을 물속에다 집어넣을 이런 작전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고 있는 이 정부, 그리고 그 선봉에 앞에서 깨춤추고 있는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자, 이게 동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에르도안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반미의 길 접기 바랍니다. 그게 터키와 또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